안녕하세요. 파이썬 기본 문법을 소개하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대기과학과 2학번 이태희입니다. 우리는 코딩을 통해 머릿속에서 상상했던 것을 현실에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몇 가지 명령문을 작성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명령문이 실행되는 순서를 제어 흐름이라 하며 제어 흐름을 결정하는 명령어를 제어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어문의 유형 중 반복 제어문, 그 중에서도 포문과 while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복 제어문은 프로그램이 수행될 때 제어 조건이 참이면 프로그램의 일부를 반복적으로 수행합니다. 대표적으로 while문과 포문으로 나뉘는데요. 우선 while문부터 알아봅시다. while문은 표현식이 참인 동안 명령문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제어문입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 직접 코드를 작성해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while문을 사용하여 1부터 10까지 정수합을 구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total이라는 변수를 지정할 건데 이 total은 저희가 1부터 10까지의 정수의 합을 저장할 변수입니다. 우선 처음에는 total의 값이 0으로 될 수 있도록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i라는 변수를 지정해 줄 것인데 이 i는 저희가 더할 1, 2, 3, 4, 5, 6, 7, 8, 9, 10의 숫자가 i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선은 처음에 시작할 i는 1로 지정해 둡니다. 그 다음에는 while문을 작성합니다. while i가 11보다 작을 때 라고 한번 작성해 보았는데요. 이 경우는 while은 앞서 말했듯이 값이 true일 때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제어문입니다. 그래서 i가 11보다 작을 동안 계속해서 덧셈을 실행하시오 라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 겁니다. 우선 토탈에 1을 더해주는 함수를 작성해야겠죠. 토탈은 토탈 더하기 i 라는 함수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지금 등호 표시의 오른쪽과 왼쪽에 토탈이 2번 들어가 있어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작성한 이 명령문의 뜻은 현재 토탈의 값에 i라는 값을 더해서 새로운 값을 이 토탈에 지정하시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의 토탈 값이 0이고 현재 i 값이 1이기 때문에 새로의 1이라는 값이 이 토탈 안에 지정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1을 한 번 더 했으니 i에 1을 더해서 새로운 2라는 숫자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위에 있던 토탈의 설명과 비슷하게 여기서도 현재 i의 값에 1을 더한 새로운 값을 i에 지정하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i가 2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 i가 2라는 값을 가지고 while문 시작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현재 i가 2이므로 여전히 이 i가 11보다 작다라는 식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true인 것이죠. 그러면 while은 true인 상태에서 항상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명령문으로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현재 total은 1의 값이고 i는 2의 값이므로 새로의 3이라는 값이 이 토탈 안에 지정되게 됩니다. 또한 현재의 i 값은 1이므로 여기에 1이 더해진 새로운 2라는 값이 i에 지정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이 2라는 값을 지닌 i를 가지고 while문 시작으로 돌아갑니다. i가 11보다 작은 수일 때 계속해서 반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번 i가 10일 때를 봅시다. i가 10일 때에는 토탈은 1에서 9까지의 값이 모두 더해진 45일 것이며 i는 현재 10의 값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토탈은 새로의 55라는 값을 지정받게 되겠고 i는 11이라는 값을 새로이 지정받게 되겠죠. 이 경우 다시 i가 11일 때의 값을 가지고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때에는 i가 11이기 때문에 11보다 i가 작다는 것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식의 값은 false가 되기 때문에 while문은 더 이상 반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줄에는 print total을 작성하겠습니다. 이때 이거는 이제 토탈의 값을 출력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토탈이 55이므로 55라는 값이 출력되게 되겠죠. 한번 직접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55라는 값이 잘 나왔네요. 네, 다음으로는 while문과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포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문은 while문처럼 명령문을 반복적으로 실행합니다. while문은 표현식이 3이기만 하면 계속 명령문을 반복 실행하지만 포문은 반복 횟수를 정할 수 있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드를 작성해보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이번에는 포문을 활용해서 1부터 10까지의 정수의 합을 더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수의 합을 저장할 토탈 변수를 0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i라는 변수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바로 포문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 코드의 의미는 i라는 변수가 1부터 11보다 하나 작은 수, 즉 10이 될 때까지 반복을 실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뒤에 토탈의 값에 i의 값을 더하는 식을 작성해 주겠습니다. 네. 네. 토탈이라는 0이라는 값을 가진 토탈에 현재 1이라는 값을 지닌 i를 더했기 때문에 1이라는 새로운 값이 토탈에 지정되게 됩니다. 즉 i가 1일 때 한번 반복했기 때문에 이번엔 i가 2일 때 반복하게 됩니다. 토탈에는 지금 1이라는 수가 지정되어 있고 i는 2라는 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탈은 3이라는 새로운 값을 지니게 됩니다. 그 다음 i는 3이라는 값을 지니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반복되어 i가 10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토탈이 갱신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 i가 10까지 다 반복을 마치고 나면 포문을 벗어나게 되는데 이때 토탈의 값을 출력하도록 프린트를 작성해 주겠습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55라는 정확한 값이 작성되었습니다. 포문을 쓸 때에는 한 가지 팁이 하나 더 있는데요. 1에서 시작할 때에는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계속해서 쭉 실행하는 것이므로 1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 1이라는 숫자에서 시작해서 11이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여 실행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네, 똑같이 55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 조건이 제한되어 있는 포문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정확한 조건 안에 있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반면 구하고자 하는 값의 조건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에는 while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두 제어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코드는 조금 복잡해 보이죠? 뒤에서 설명할 저희의 메인 코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영어와 숫자가 얽혀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앞서 설명한 포문의 특징을 떠올리면 천천히 읽어보면 생각보다 간단한 코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 포문 안에 안쪽에 또 다른 포문이 들어있는 구조네요. 안쪽에 있는 이 포문은 먼스가 1에서 12가 되기 전까지 명령문을 총 11번 반복하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코드를 11번만 반복시키는 이유는 뒤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바깥쪽에 있는 포문을 보겠습니다. 이 포문은 레인지의 범위가 0부터 142이므로 이어가 0에서 시작하여 141이 될 때까지 명령문을 142번 반복하라는 뜻을 가집니다. 한번 반복할 때마다 한 해를 다루는데 앞서 본 안쪽의 포문이 12달의 자료값을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코드를 실행하면 142년 동안의 매달 기온 자료값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코드의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서현님께서 알려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문으로 작성되어 있는 코드를 while문으로 작성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앞에서 while문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렇게 i라는 변수를 지정해 두고서 점점 코드를 실행할 때마다 i가 하나씩 증가하도록 작성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포문을 while문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i라는 변수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year라는 변수가 0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i의 값도 0으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while i가
142보다 작을 때. 지금 이어가 0에서 시작해서 142가 되기 전까지 반복을 실행하고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i도 142가 되기 전까지만 실행이 되도록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어를 i라는 변수로 바꿔 주었기 때문에 이 이어 값도 i로 다 바꿔 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안쪽에 있는 포문을 while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포문도 while문으로 바꿀 때 위에서 썼던 i와 같은 변수가 하나 필요한데 이미 i를 하나 썼기 때문에 저희는 j라는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once가 1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j의 값을 1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1에서 시작해서 12가 되기 전에 끝나야 하기 때문에 while에서 j의 값이 12가 되기 전에 끝나도록 작성하면 위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month의 값을 j로 대체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코드에서 month를 j로 바꿔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원래 포문으로 작성되어 있는 코드를 while문으로 성공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료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료형이란 쉽게 말해 데이터의 종류입니다. 자료형의 종류에 따라 값을 저장하는 방식과 연산 방식, 데이터의 의미 등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자료형에는 정수, 실수, 불린, 문자, 그리고 문자가 합쳐진 형태의 문자열이 있습니다. 불린은 참값을 나타내는 true와 거짓값을 나타내는 false 두 개의 값을 가집니다. 파이썬에서 문자와 문자열을 나타낼 때에는 다음과 같이 따옴표로 정수, 실수, 불린과 구별하여 작성합니다. 연산을 수행할 때에는 항상 자료형에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수나 실수 형태의 자료는 불린, 문자, 문자열과 함께 연산될 수 없으며 문자나 문자열 형태의 자료도 불린이나 정수 및 실수와 연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접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3이라는 숫자랑 따옴표 3이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이 두 값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3 더하기 문자 3을 result라는 변수에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rint result 하면 result의 값이 출력되겠죠? 네, 이렇게 오류가 뜨면서 결과값이 잘 출력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두 값을 연산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형 변환입니다. 정수 3을 문자로 바꿔주거나 문자 3을 정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정수 3을 문자로 바꿔주겠습니다. 자료형을 문자로 바꿔줄 때에는 string이라는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정수 3이 따옴표 3 따옴표라는 값으로 변환됩니다. 다시 한번 결과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문자 3과 문자 3이 더해졌기 때문에 33이라는 값이 출력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뒤에 써져 있는 문자 3을 정수로 바꾸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료형을 정수형으로 바꿀 때에는 int라는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정수 3과 정수 3이 더해짐으로 6이라는 결과가 나올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과값이 6으로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형 변환으로 자료형을 낮추어 주어야 의도하고 싶은 연산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파이썬의 기본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다른 분들이 더 심화된 내용을 다뤄주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